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나쁘진 않아요. 최초 이제 장 초반에 개장하면서 이제 갭상승하면서 시작했던 부분을 뭐 일정 부분 좀 토해내놓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좀 토해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좋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31포인트를 현재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외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간 그 안에서도 세부 계정으로 따지면은 또 금융투자 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단기간에 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근데 뭐 중국 증시가 뭐 그렇게까지 힘을 좀 시원하게 내주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뭐랄까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뭐 IT 부품이라든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시멘트 중소형 건설주들까지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장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뭐 섹터라든가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먼저 좀 반도체 관련된 걸 좀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좀 틀어놨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 시총상위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도 지금 2%씩이나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냉정히 말하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실은 내년에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뭐 리포트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공정이라든가 뭐 투자 어, 전년 대비 투자 비중을 30% 혹은 뭐 50%까지 낮추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한 상태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은 업황 속에서도, 그 좋지 않은 업황 속에서도 투자비를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업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세간의 그런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실제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투자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유지 혹은 더 투자 비용을 늘리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는 버틸 수 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제 빅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거든요. 결국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켓 리더가 시장의 모든 파일을 가져간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자신 있게 버티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 드라이브를 감행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기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좋아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순히 올랐다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뭐 5만 뭐 7천 원단에서 매수할까요?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약간은 좀 엉덩이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해서 가져온 게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테크윙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과정이 있죠. 그 중에서도 후공정 안에서도 패키징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패키징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 고객사가 어떤 거겠어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외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 패키징한 기업인데 외인의 수급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 수급까지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까지도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단기 입형이 다 모여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눌려 있는 상태고요. 중기 차트를 봐보시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지금 훌륭한 상태이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데 이 테크윙의 가장 큰 가장 주된 고객사가 뭐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봐도 아주 무방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55,000원 단을 기점 잡아서 55,000원 단을 기점 잡아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55,000원이라고 좀 애증되게 얘기해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타점을 좀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은 56,000원 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56,000원 단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두시고, 매수 포인트로 잡아두시고 보유해봐도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 업황이 아주 괜찮았어요. 제약바이오. 일반적으로 뭐 코로나19라든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아주 그 끓는 물처럼 팔팔 끓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처럼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덤빌 필요가 있겠냐라면서 조금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드렸던 업종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뜨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속될 것이다. 성장 기대감이 좋다라고 해서 뜨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시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업황이 아주 그냥 무너졌던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다. 아주 우리가 괜찮은 종목을 선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저점 부근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적인 매력도를 아주 높게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자체가 약간은 위험성을 좀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종목이나 진입하면 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업종과 산업군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산업군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나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것은 SK바이오사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네릭 복제약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급하게 쫓아가고 있는 아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그 스몰캡의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CDMO, 그러니까 이제 약을 이제 생산해주는 생산 기지 역할, 파운드리,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주된 사업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뭐 임상실험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등락폭을 아주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도록 오르내리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약 생산을 좀 대행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공장처럼 약을 생산해주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좀 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하죠. 가장 안정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상승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차트를 보고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점 대비 36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현재는 76,000원 단, 그마저도 충분히 가격적인 하단에서 눌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저점 부분을 형성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단기 이평이 모여 있습니다. 단기 이평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또 봐야 될 게 있죠. 외인 수급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와 주고 있어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오는 게 금융 투자 수급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더해서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5조, 거의 6조에 육박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검은머리 외국인 한두 명이 혹은 뭐 조막선 세력들이 쉽게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업황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리가 훌륭하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한 76,000원 단을 잡아놔도 될 것 같아요. 76,000원 단을. 조금 더 가격이 눌려줘서 75,000원 단까지 내려와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종목 자체를 레포트에 편입 못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한 76,000원 단 정도로 76,000원 단 잡히고 약간 좀 조정을 더 받아서 내려간다 한들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76,000원 단을 매수 포인트로 두고서 대응해보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산업과 종목들 좀 꼬집어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을 좀 끝까지 좀 해보고요. 지수 포인트도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갈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뭐 수급 상황을 시시각적으로 좀 보면서 더 시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시그널로만 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지는 않고 지금 뭐 가격선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좀 눌리는 지금 가격선을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가격을 지켜내지 않을까, 지수 포인트를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장막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짚어드린 두 종목 세심하게 잘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